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만 하더라도 23,800달러대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00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현재 23,100, 2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00달러대도 순식간에 이제 무너졌었는데 참 답답한 모습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전날 대비 3%가량 하락했습니다. 23,098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은 3%가량 하락한 1,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82% 하락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1%, 18.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로 이렇게 포지션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주식 지수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다우존스의 경우는 마이너스 1% 하락, S&P 500도 마이너스 1%,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73,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69%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0.65%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환율의 경우는 1,300원대를 훨씬 넘은 1,318원대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새벽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에 놀라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제는 좀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1월 대비해서는 다소 심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5.4%로 전월 대비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치들이 나오며 다가오는 3월 FOMC에서 혹시나 25bp가 아니라 50bp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증시 또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등 대부분의 지수들이 하락을 하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주간 하락률을 기준으로 미 증시의 경우는 이번 주가 올해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모멘텀 약화로 추진력에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시장 모멘텀 약화로 추진력 우려, 비트코인 23,300달러 지지가 관건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모멘텀 약화로 암호화폐 시장의 자신감이 전주에 비해 떨어졌다는 분석을 데일리 호들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일주일 전처럼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는 시장이 일주일 전처럼 자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알트코인이 힘을 잃은 것 같지는 않다며 시장의 추진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보니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펜토시는 23,300달러 지지선을 밑돌 경우 21,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한 추가적으로 그는 비트코인이 23,3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무너질 경우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은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3,300달러 아래인데 과연 21,000달러 아래까지 하락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격 대비 약 10%가량 추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참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헤드앤숄더 패턴이 떴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헤드앤숄더 패턴 약세장 반전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약세 반전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했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이더리움은 1600에서 1750달러대를 맴돌며 그 이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약세 반전 패턴으로 꼽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난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패턴에서 왼쪽 어깨는 상승 추세 시작, 머리는 상승의 정점, 오른쪽 어깨는 상승 추세의 끝을 나타낸다. 양 어깨 아래 네트워크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약세 반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이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디커플링이 되었다던 미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S&P 500 또한 얼마 전 헤드앤숄더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등 뭐 거의 똑같은 움직임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그만큼 크립토 마켓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통 이러한 분석들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뭐 3만 달러, 4만 달러도 금방 도달할 것 같이 나오고 이 하락하면 2만 달러 무너진다, 15,000달러까지 다시 간다 라는 등 의견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죠.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미국의 크립토 관련 모습을 보게 되면 SEC 중심으로 규제 철퇴를 가하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은행의 대부분은 암호화폐 시장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은행 136곳 암호화폐 사업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위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이죠. FIDC 산하 은행들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FIDC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FIDC에 소속된 약 136개의 은행들이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이니셔티브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소비자 수요를 위해 사업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제3의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이 자사 고객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암호화폐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계좌 입금, 보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FIDC의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은행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표라며 최근에 FTX 파산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FIDC가 은행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게 되면 SEC가 아무리 스테이킹 관련해서 태클을 걸고 암호화폐다 증권이라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미국의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대하여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BNY 멜론 은행에서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미국의 5위 은행으로 알려진 US뱅크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이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JP모건뿐만 아니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연방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현재 미국 SEC의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 크립토 투자자 그리고 사업가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SEC와 스테이킹 관련하여 3천만 달러 합의를 보며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종료하겠다던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는 어제이죠. 다시금 SEC가 SEC 규제가 있더라도 스테이킹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관 고객들은 여전히 스테이킹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미 규제 당국의 합의는 하겠지만 지지는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크립토 산업 또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여론 자체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중국에 빼앗기는 거 아닌가 싶은 견해들이 나오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 어떤 크립토 비즈니스맨들이 이 산업을 죽이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미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라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SEC의 만행을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2월로 들어오면서 찰나의 드라마틱한 이런 순간을 제외하면 참 재미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는 하루하루 오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렇지 못하죠. 23,000달러에서 24,000달러를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하락도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 이 PCE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직 멀었구나 싶은 지표가 나옴으로써 이 시장이 하락을 하였죠. 이에 따라 연준이 3월 50bp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 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크립토 마켓이 이렇게까지 매크로 경제를 신경 썼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투자에 있어서 이 거시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면 단순한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기보다 장기적인 대응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표에 따라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인데, 이 연준도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고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3월에도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연준이 50bp를 인상한다면 시장과의 싸움에서 연준이 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환경을 조정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연준은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자 25bp를 인상할 것입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말이죠. 이 시장은 작은 것에도 예민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매크로는 현재 불확실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크립토로 시야를 좁혀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일단 현재 SEC의 지나친 시장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증권법을 들이내놓고 규제를 하려니 문제가 당연하게 생기는 상황인데, 크립토 업계도 반발이 거세죠.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이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도 몇 주 전에 SEC와 합의를 하고 벌금을 내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스테이킹을 멈출 수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듯 SEC의 강도 높은 규제에 대해 업계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합의는 해도 말은 안 듣겠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재단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하고 주인이라고 말할 누군가가 없는 실제로 완벽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입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죠. 이더리움처럼 비탈릭이 나서서 하드캐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SEC에게 볼모로 잡히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트코인은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심플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일종의 원자재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서 부를 저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게 될 것이니 말이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